안녕하세요, 닥터 바를정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나는 신장에 큰 문제가 없는데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나이가 들어서 뭔가 신장 쪽에 안 좋다라는 증상을 느끼고서 검사를 했을 때 이미 신장이 많이 망가진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면 왜 주변에 신장 투석하는 병원이 그렇게 많을까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신장 건강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은 신진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노폐물을 걸러서 몸 바깥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몸의 pH 밸런스를 유지하는 역할도 신장이 하죠.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중성, 산성, 염기성으로 변하지 않도록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게다가 소변을 만들어서 수분으로 배출하는 역할도 하고, 또 적혈구 생성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액 건강을 지키는 데 관여하는 게 바로 신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일까요? 신장은 자신이 다 망가질 때까지 어떻게 보면 끝까지 버티는 침묵의 장기이기도 합니다. 신장 질환은 증상 자체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잘 모르고 지내다가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후에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신장 건강을 미리 체크할 수 있도록 신장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증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려드리는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내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내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것이 아닐까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신장이 나빠지는 증상 첫 번째, 만성 피로 그리고 무기력증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 생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적혈구가 부족해지게 되는 거죠. 적혈구가 부족해지게 되면 각 신체 기관으로 이동하는 산소도 부족해지게 되는 거고, 혈액에 독소와 불순물이 계속 쌓이게 되니 우리는 점점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 외에도 기분 변화가 심하고 바로 전의 기억이 잘 안 나고 인지기능 장애 같은 것도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식욕부진과 소화불량, 메스꺼움, 구토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신장은 기능이 75% 정도가 떨어져도 거의 특별한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화불량, 피로감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을 신장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신장 기능이 90% 정도 떨어지게 되면요, 입맛이 없고 속이 메스껍거나 구토를 하는 등 소화기 증상으로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게 되면 우리 혈액 속에 쌓여 있는 노폐물들을 억지로 내보내려고 하면서 구토, 헛구역질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유 없이 피로가 심하고 식욕부진, 구토 증상이 지속된다면 신장 기능의 저하가 아닐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몸이 붓는 부종이 나타납니다. 부종은 물론 심장이나 간이 좋지 않을 때 또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을 때도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콩팥 기능의 저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수분 밸런스를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콩팥이 고장나면 소변 생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먹은 만큼의 수분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나트륨 저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로 발목, 종아리 같이 아래 부위에 나타나는 부종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심할 경우엔 전신 부종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번째,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신진대사의 노폐물인 요독이 쌓여서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요독으로 인한 가려움증은 등, 다리, 그 다음에 가슴, 얼굴 순서로 많이 일어나고 주로 낮보다는 밤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건조증은 만성 신부전 환자의 60에서 90% 정도가 경험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부의 피지선 그리고 땀샘이 위축이 되니까 피지하고 땀 분비가 줄어드는데요. 그러면 피부 표면이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이렇게 건조증이 심해지게 되면 가려움증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잘 나고 코피가 자주 나고 몸이 쉽게 멍이 드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앞에서 신장은 혈액 건강이랑도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걸 지혈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혈소판 그리고 관련 인자 기능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가 한 번 나면 잘 안 멈추게 되고 출혈, 멍이 자주 유발될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 쥐가 자주 나고 안 풀립니다. 보통 근육 경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 문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쥐가 나는 부위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둔다든지 쭉쭉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당겨주어서
쥐가 풀리게 하는데요. 그런데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쥐가 걸핏하고 잘 난다, 쥐가 걸핏하면 나고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신장 기능이 좀 더 떨어진 게 아닐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칼슘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쥐가 난 부위를 이렇게 눌러도 경련이 안 나아지고 근육 경련과 더불어서 감각의 이상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시로 내가 쥐가 나고 이걸 주물러도 이거 잘 안 풀리네, 그러면 신장 기능의 이상이지 않을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번째, 소변이 탁하고 거품이 많이 나고 붉은색 소변을 볼 수 있습니다. 뿌옇고 거품이 많이 나는 소변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소변을 내가 지속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건 내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우리가 단백뇨라고 하는데요. 또 신장이 손상을 입어서 적혈구가 소변으로 새어나오게 되면 붉은색의 소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게 되면 신장 결석 그리고 감염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증상과 함께 밤이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야뇨증이 있어도 신장 질환의 징후가 될 수 있는데요. 신장의 여과 기능이 손상이 있으면 소변 욕구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신장 기능의 이상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8번째, 숨이 찰 수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심하게 떨어져서 내 몸의 산과 염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주로 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뇌에서는 더 빠르고 깊은 호흡을 하도록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뿜기 위해서 숨을 나쁘게 내쉬는 것을 우리가 숨이 찬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신장이 좋지 않을 때 숨 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수분 배출이 잘 안 되게 되면 폐를 싸고 있는 막에 물이 차는 흉수가 발생할 수 있고 폐포와 주변에 물이 차는 폐 부종이 발생합니다. 그럼 역시 숨이 찰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장이 나빠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알려드렸는데요. 첫 번째,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 두 번째, 소화불량,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세 번째는 수분 배출이 잘 안 돼서 생기는 부종. 네 번째는 피지선과 땀샘이 위축돼서 나타나는 가려움과 피부 건조증. 다섯 번째, 잇몸 출혈, 코피, 멍 잘 드는 증상. 여섯 번째, 쥐가 자주 나고 잘 안 풀리는 증상. 일곱 번째, 뿌옇고 거품 나고 붉은색을 띠는 소변. 여덟 번째는 숨 차는 증상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러한 증상들은 사실 너무나도 흔하고 또 애매하기도 해서 그냥 넘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신장 기능 체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신장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장에 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